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LS 에코에너지 현재 고점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이유가 이 AI 거품론 확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AI 산업 발달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겠죠. AI 산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은 필수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이 전력기기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 알아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LS 그룹은 본격적으로 이 3세 오너 경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질지 오늘 이러한 부분들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LS 에코 에너지 이것 하나만큼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 다음 영상에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아시다시피 LS 에코 에너지는 이 베트남과 미얀마에 자회사를 두면서 이 전력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고요. 히토류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힌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해저케이블 같은 경우 2030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었던 기업이죠. 결국엔 이 LS 에코에너지 주가가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유는 AI 산업 발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이 하방 압력이 상당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거품론 확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검색을 좀 해보자면 AI 거품론에 대한 뉴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품론이 현재 왜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고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막대한 투자 대비 매출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AI 플랫폼 1위인 오픈 AI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 목표가 34억 달러지만 투자는 70억 달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상당히 과잉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과잉 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소 투자가 된다면 결국 AI 경쟁에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뛰어든 AI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거품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그래서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 사상 최대를 달성을 했지만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지금 출렁이고 있다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 더, 엔비디아는 현재 이 반독점 이슈로 인해서 더욱더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AI 거품론 때문에 이 각국 정부에서는 전력 인프라만 구축에 대한 투자를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것의 이유로 LS 에코는 주가에 영향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 끝이 난 걸까요? 저는 이것에 포커싱을 좀 맞추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이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도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겠죠. SK 최태원 회장, 뭐 여러 가지 겸직을 좀 하고 계시죠. 이번에 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으로 이 국회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이런 발언을 좀 하셨습니다. AI 기본법이 좀 상당히 시급하다.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하고 AI 인프라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전력망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여야가 좀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통과가 된다면 우리 한국도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을 위해서 이 상당한 양의 이 전선과 통신 케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LS 에코노미 제품이 내수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판매가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매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가니까 당연하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S 그룹의 오너가 3세인 구병규 사장이 첫 공식 석상에 나온 것으로 주목을 받았죠.
이 행사에서 구봉규 사장이 매출 10조를 목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LS 전선이 LS 에코 에너지와 LS 마린 솔루션과 협력을 해 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전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일단 아직까지는 말뿐이긴 하지만 지켜봐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저번부터 이 LS 전선이 현재 LS 에코 에너지와 LS 마린 솔루션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는 이유가 아마도 2세 오너에서 3세 오너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LS 전선과 LS 에코 에너지, LS 마린 솔루션 간의 이 협력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번 행사로 인해서 거의 확실시해 보이고 있습니다. LS 그룹은 이제 구봉규 사장으로 지배 구조를 개편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일단 여기까지 알아보았고,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측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맨 첫 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LS 에코 에너지 5월 30일에 신고가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 주가 고점 대비 약 50% 넘게 좀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오늘은 여기 241일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241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기까지, 이 구간까지는 뭐 빠질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41일 이평선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승시 같은 경우 현재 LS 에코너지 하방 압력을 너무나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신고가가 5월 30일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방 압력,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의 주관만으로, 여러분들의 견해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차적인 저항대 부근은 이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약 1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사이, 이 구간을 좀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2차적인 그 저항대 라인, 이 구간 60일 구간을 좀 돌파, 1차적인 지지라인과 2차적인 지지라인 모두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구간까지는 올 가능성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까지 다 알아보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과 이러한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아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